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2월 4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철강인 니폰 스틸이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차단하고 세금 인센티브와 관세를 사용하여 US 스틸을 다시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강하게 키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니폰 스틸이라고 하는 일본의 종합 제체로 회사가 미국의 상징적인 100년이 넘는 US 스틸을 149억에 인수하고자 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철강 회사가 팔리게 된 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강 회사의 상징적인 US 스틸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이것을 차단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45일 남은 시점에 여기저기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미국의 기업을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노조 측은 회사 매각에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으나 사주 측은 149억의 사탕에 지금 US 스틸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껴서 이것을 보호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니폰 제철에서는 149억의 인수금액에 14억 불의 신규 투자를 하여 US 스틸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미국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겠다고 니폰 제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 믿지 않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니폰 제철에서는 고용 승계와 사업 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양해각서까지 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 후보가 그간의 행적을 보면 지금 민주당과 그간의 허위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가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임기 되자마자 약 7,000명의 FBI 요원들을 풀어서 고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도왔고 또한 그 일을 유포하는 데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서 기소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간의 뮬러 수사, 스틸 문서, 러시아 게이트 등의 세 가지를 4페이지에 걸쳐서 요약하여 데빈 뉴네스 의원의 보좌관 시절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좌파 언론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티브 베넌과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말은 경계가 뚜렷한 정파적인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자기의 길을 걸어온 강직한 사람으로 그가 요번 FBI 국장의 딱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워싱턴과의 부패한 관리들과의 인맥이 없으므로 그는 자유로이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국의 4만 명을 직장에 출근하지 말고 가택근무를 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4만 명의 관료들을 지금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캐시 파텔은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하나 밝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맥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조 바이든의 부정선거를 도왔고 또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감추기 위하여 민주당의 나팔수를 자행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앵커들과 또한 리포터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대해서 말단에까지 애국자들로 채워 정부 기관 및 미디어들의 공모자들, 즉 미국 시민에게 거짓을 보도하고 조 바이든의 대선 조작을 도운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2023년 스티브 베넌의 팟캐스트에서 분명히 첨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캐시 파텔은 FBI 본부가 있는 후보 빌딩을 자기가 취임하면 하루 만에 폐쇄를 시키고 그 다음날부터는 딥스테이트 박물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딥스테이트가 FBI와 CIA에 포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아빠 찬스를 사용하여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등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하여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11월 8일까지 KJB 카렌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첨언하였고 조 바이든이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말을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한 것까진 좋으나 자기 아들을 사면한데 이게 또 가관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을 하면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입니다. 그 인생 기간 중에 일어난 잘못된 모든 것은 다 사면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헌터 바이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표적 수사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하나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세금을 안 낸 것이 어떻게 대통령 아들이라서 안 내고 대통령 아들이라서 세금 안 낸 것을 표적 수사랍니까?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안 내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국무부 소관에 IRS가 수사를 하여 그를 기소한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탄한 궤변을 들어놓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40여일 남은 그간에 또 어떤 똥포를 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약 75명의 검사가 소로스 퀴즈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5명의 법무관 또는 검사들이 소로스 자금의 지원을 받아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2년 이상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들이 범죄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피고 범죄자들을 방임함으로써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 2024년 11월 LA 경우에는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검사장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의 일성은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겠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의 75명의 퀴즈 검사들 중에 21명이 낙마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로스 퀴즈 중에 가장 유명하였던 일리노이주 쿠카운티의 검사장과 LA 검사장 그리고 많은 곳의 검사장들이 전부 물러난 것입니다. 특히 알라메다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검사장이 18개월 만에 주민 소환으로 낙마한 것도 있습니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니 결국은 시민들도 못 살겠다 아우성을 쳐서 표로 이들을 응징한 것입니다. 이들이 미사역으로 썼던 형사사법개혁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전국적으로 범죄의 물결을 일으키자 결국은 범죄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공약을 건 많은 검사들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51명 정도의 소로스 퀴즈가 남아있으니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상원과 라이노들 그리고 하원의 여러 의원들이 피리 헤그셋 국방부 장관 후보를 디스하기 정신이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디스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 후임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리 헤그세트가 의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플로리다 주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론 디산티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론 디산티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이 인준을 받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는 그간에 그가 베스콤을 통하여 주장하여 왔던 군에 대한 견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선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트랜스젠더 군인이 선호하는 성별로 복무할 수 있는 옵션을 없앤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코비드-19 접종 거부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모든 군인들을 복무 복귀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국방부 내에서 다양성 실행을 멈출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네 번째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군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고 첨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론 디산티가 되나 아니면 피리 헤그세트가 그냥 통과가 되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부 개혁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SNBC가 매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고륙 상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첼 메도우가 일전에 마라라고를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정책으로 인터뷰를 자행하였던 조 스카브로와 미카 브레진스키를 기회주의자고 변절자라고 비난한 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MSNBC가 그간에 악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디스하는 보도를 너무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마라라고의 대통령 당선 취임을 축하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일종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회유를 하며 유화 정책을 폈던 것인데 여기에 강경 노선 일면로에 레이첼 메도우가 이들은 변절자고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컴캐스트가 최근에 분사를 하여 이 MSNBC를 매각할 것이라고 시장에 공개 입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레이첼 메도우는 메인 앵커였는데도 500만 불의 연봉을 삭감당하여
아마도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엉뚱한 데다 발길질을 한 것이죠. 이들이 그간의 허위 보도의 결과로 얻은 것은 결국은 시청자 50%의 급감이라는 아주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MSNBC입니다. 이 회사를 일론 머스크가 사서 새로운 보수 진영의 언론 매개체로 거듭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